우리 그 DJ께서 질문을 많이 준비하신 걸로 제가. 네. 아우, 제가 무슨 질문을 해요? 제일 네. 먼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네. 사모님하고 교수님 중에 누구를 더 머리를 닮은 것 같아요? 그건 당근 네. 집사람을 닮았다고 봐야죠. 특히 네. 남자들 그 네. 아들들은 엄마를 많이 닮는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뭐 오늘 이후 집에서 잘 지내려면 일단 답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정말 현명하시네요. 네, 아니 대체로 뭐 그 애들은 엄마 머리 닮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입시 성적이 좋으려면 네.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그래요. 뭐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마지막에 아빠의 적당한 무관심. 뭐 근데 글쎄요, 뭐 우리는 그래도 엄마가 나름대로 그 열심히 다리품 팔아가지고 뭐 정보도 수집하고 등등 했고, 제가 그 적당히 뭐 무관심. 네, 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가 집에 한 대밖에 없고, 애가 뭐 인강 같은 거 듣거나 미드 보거나 이러느라고 제가 집에 뭐 들어오면은 테레비 없죠. 컴퓨터 없으면 그냥 이렇게 서재에서 책 뽑아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연구실에서는 뭐 한 11시 정도까지 있다가 집에 오고,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봐주고,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네. 집에 테레비가 없으면 이렇게 좋은 효과가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예? 듣고 보니까, 예. 네. 근데 테레비 없으면 안 되는데. 네. 우리나라 근데 이제 방송이. 사실은 그 오늘 뭐 제목이 이제 앞에 키워드가 수능 만점이고 뒤에가 이제 뭐 식물 이야기인데요. 뭐 식물 사랑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그 세계적으로 그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농업 국가예요. 농업 국가. 농업 국가는 3대가 같이 살면서 할아버지가 아들이나 손자한테 야, 30년 전에 태풍이 왔을 때는 우리가 가지가 찢어졌을 때, 나무가 찢어졌을 때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경험 못하는 아들이나 손자가 끄떡끄떡 그러는데요. 우리처럼 이 IT가 너무 발달한 나라는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얘야, 이거 스마트폰 이거 어떻게 하지? 할아버지 어제 알려줬는데 또 몰라요? 이런 상태에서 이게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농업국가로 갈 수는 없고, 그나마 조금 절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른들이 애들 앞에서 그나마 아는 척을 하려면요, 식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 이름이라든지 뭐 조경수 이름이라든지 꽃 이름이라든지, 그거는 그 애들 때는 움직이는 동물이나 이게 화려한 이런 게임기나 이렇게 스마트폰 이런 걸 훨씬 좋아하고, 식물은 주변에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거든요. 이걸 알려줄 분들이 어른들이고, 어른들이 폼 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회가 식물 공부를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질문 어떻게 하고 싶은 분 없으세요? 이렇게 만점을 받은 아빠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좀 만점을 받는 아들을 키울까, 이런 또 욕심이 생기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안 계실까요? 겁이 나서 다 손을 왜? 그 뭐 요즘 굉장히 그 활동 많이 하시는 분이 이제 법륜 스님 뭐 그런 분도 있지만, 이게 나의 불행이라는 게 남하고 비교하면서부터 불행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냥 어떤 옛날에 광고에 뭐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튼튼하게만은 안 하고 튼튼하게 도 그래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공부는 해야 되는데, 너무 만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걸 뭐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네. 예, 너무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엄친아 얘기를 할 때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서 들었다고 야, 넌 뭐냐? 누구 아들은 만점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다 각자 공부를 잘하는 어떤 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꽃일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예, 격려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뭐 제가 아는 그 초등학생은 네, 뭐 미국에 살면서 열심히 홈페이지 관리를 하지는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나무하고 풀 이름을 거의 모르는 게 없이, 플러스 곤충까지도, 저 강화도에 사는데요. 뭐 그 웬만한 분들이 다 그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되고, 사실 우리가 박사라고 하는 거는 그 분야에 정통하면 박사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박사들은 실제로 논문 쓰느라고 어느 하나 깊게 알지 이렇게 넓게 잘 모르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주변에 관심을 갖고 나무 하나, 풀 하나, 곤충을 알면 뭐 어마어마한 정말 박사 소리 듣고 평생을 아주 칭찬받고 살 수 있는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아직은 좀 어려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사교육과 선행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의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수반이 돼야 교수님, 네. 아드님처럼은 아니겠지만 네, 네. 아이가 앞으로 훌륭하게 자랄 수 있을지. 뭐 미국에서도 이제 그 뭐 타이거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애들이 뭐 먹는 거 좋아하고 뭐 텔레비나 게임 좋아하는데 모든 걸 풀어줄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통제도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교육학자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먹는 거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면 기본적으로 요런 공부라든지 요런 일을 하면은 요거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어려서 자기의 어떤 주관이나 가치관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부모가 어느 정도는 그걸 조절해 줘야 되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그 너무 과다하게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정도라면 그 뭐 선행 학습이라든지 뭐 사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또 질문. 교수님 자녀분이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 알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분이랑 똑같이 저희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제가 작년에 외국에서 아이랑 있다가 왔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선행학습이 초등학교 5학년 같은 경우는 뭐 강남이나 뭐 분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수학 같은 경우 선행이 돼 있지 않으면 그 들어갈 학원조차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5학년이라고 5학년 거를 하는 아이는 없고 거의 뭐 6학년 거, 중학교 거를 다 끝낸 아이도 있고 고등학교 거 하는 애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교육이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엄마들도 반반으로 나누는데 어떤 엄마들은 그냥 자기 학년 것만 충실하면 된다는 분이 계시고 네. 또 큰애를 키워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 믿고 자기 학년 거 하다가 중고등학교 가서 내신도 안 나오고 너무 고생을 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네. 싶습니다. 뭐 제가 이제 뭐 교육학자도 아니고 이제 그걸 정책적 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제 제 경험적인 거라든지 제 평소에 뭐 지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얼마 전에 이과 문과 구분을 없애는 그런 게 또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참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봅니다. 안타깝다고 보는 게 저도 뭐 이과를 나왔고 고등학교 때 수학을 되게 잘했어요. 수학을. 우리 사회에서 전공 불문하고 수학을 잘 못하면 소위 명문대 가기가 참 어렵잖아요. 심지어는 음대나 미대도 그럴 정도로. 그래서 저는 왜 고등학교 때 수의 같은 게 필요한가? 네? 수의가 필요한 뭐 수학과나 공대 대학 가서 배우면 되지. 모든 국민이 그 수의를 다 과연 배울 필요가 있는가? 도리어 저는 아까 이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우리 애 초등학교 때는 19단을 가르쳤어요. 19단. 그러니까 저는 지론이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 9구단 하고 6학년까지 19단 하고 중3까지 29단을 국가적 차원에서 이걸 의무교육 시키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어디 뭐 사러 갔는데 뭐 2,300원짜리 17개야 그러면 쪽지에서 27이 뭐 37이 21 둘 올라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암산으로 바로바로 29단까지 외우면요. 죽을 때까지 인생이 얼마나 편하고 행복한 줄 아세요? 어머,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수2를 뭐 대학 정말 들어갈 때까지 제가 이과를 나왔고 그 대학을 들어갔는데 수의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은 잘 들어갔지만 그 후에 제가 석사 박사하고 대학에서 강의하는데 그 수의를 써먹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제가 고등학교 동창회 가가지고 졸업 30몇 주년 기념으로 고등학교 때 친구 만나가지고 야 친구야 30몇 년 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데 우리 옛날 고등학교 때 생각해가지고 미적분이나 같이 풀어보자 뭐 이렇게 써먹을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도대체 그거를 과연 왜 온 국민이 저렇게 머리 깨져라 하고 사교육 받아가면서 고등학교 때 수의를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뭐 창의력을 키우거나 여러 가지 사고를 넓히는데 수학이라는 게 꼭 필요하지만 평생 사는데 수1이어도 충분하다. 수1이어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29담 알아도 정말 행복할 수 있는데 뭐 29담까지만 알자고 그럴 수는 없고요. 수1만 갖고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얼마 전에 이제 기사 뜬 게 요번에 곧 중학교 가는 6학년 애들이 벌써 선행학습으로 고등학교 거 배운다. 이게 이제 인터넷 떴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뭐 제가 보기엔요. 모든 사람이 뭐 그렇게 뭐 만점에 도전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막 일해 보면 정말 좋은 일, 가슴 뛰는 일을 찾아봐라. 뭐 그런 얘기를 요 전 시간에도 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애들의 어떤 하고 싶어하는 일, 뭐 창의력 이런 거를 뭐 부모가 어느 정도는 통제하면서도 그런 걸 잘 찾아주는 게 뭐 선행학습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아, 예. 혹시 또 하나 궁금한 건 그 수능 만점 받은 아들의 꿈은 뭡니까? 그게 네. 또 언제 그 꿈을 갖게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걔가 이제 그 조금 어른스럽게 나름대로는 자기 걸 잘 적어했던 거는 중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 직장 때문에 여기 이제 성남 쪽에 분당 쪽에 쭉 살았어요. 그러다가 애들 이제 교육 때문에 야 그러면 맹모 삼천인데 우리도 한번 뭐 가볼까 그러다가 뭐 제 생각보다는 이제 엄마 생각이 좀 강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좋다 그래서 뭐 집도 내놓고 이제 학기 초에 가려고 했는데 이게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애를 당분간은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애가 하루에 뭐 한 2시간씩 차를 왔다 갔다가 하면서 거기서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뭐 좀 굉장히 걸어갈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조금 그 당시에는 저희도 걱정을 했어요. 여러 가지 형편상 아까 뭐 어떤 분 말씀 야 이걸 뭐 과천으로 이사 갈까 여기서 보낼까 막 그랬는데 애 입장에서도 굉장히 뭐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그래도 애가 슬그럽게 잘 적응하면서 그걸 계기로 훨씬 더 자기가 혼자 요즘 뭐 초등학교 애가 외갓집이나 어디에 지하철 타고 혼자 가봐라 이런 것도 겁나서 잘 부모들이 못 시키는데 그런 거를 얘가 뭐 나름대로는 도전하고 열심히 다닌 거가 체력적으로는 조금 힘들었을 텐데 얘가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자기 걸 다 챙기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꿈이요. 네. 그래서 얘는 지금 경영대학을 다니는데 그 크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 큰 뭐 키워드로는 이제 봉사 개념이 강한데 첫 번째는 뭐 유엔이나 이런데 큰데 가서 뭐 근무를 하고 싶어 하고요. 두 번째 또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건 사회적 기업 같은. 네. 그래서 뭐 어떤 뭐 대기업 뭐 외국계 이런 거보다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도 많고 글도 많이 썼고 그런 꿈을 계속 좀 키우고 있어요. 아, 그 꿈을 갖게 되는데 네. 부모님의 역할은 하나도 없었나요? 근데 걔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알게 된 게 우리 뭐 길거리에서 그 잡지 파는 거 혹시 아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잡지를 사서 얘가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읽어보고 아 저분들이 저 잡지를 팔아서 홈리스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자활도 하고 하는구나 이제 그런 걸 스스로 깨달았는데 그 잡지를 살 수 있는 돈은 제가 줬죠. 아,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네. 예, 박수. 야, 아무튼 정말 이 아이들을 잘 키운다는 게 네. 굉장한 그 돌을 닦는 것 같은 부모로서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믿고 바라보는 게 참 어렵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얘가 또 반듯하게 나름대로는 잘 큰 거에 뭐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열심히 이제 교회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얘가 고등학교 들어와서부터는 이 예배도 영어 예배 이런 거 가서 공부 겸 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바르게 성장하는 거 및 뭐 공부에도 도움이 됐든 뭐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뭐 더 질문 없으십니까? 아, 네. 저기 그 삼성동 쪽에 있는 경기고등학교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얘가 경기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지금 경기방송에 오늘 초청받아서 온 겁니다. 네. 저도요, 경기 여고. 오고 나와서 제가 여기를 섭외한 겁니다. 네.
네. 교수님이 공부하시던 때는 네. 학력고사나 이 시험만 잘 보면 네, 우리는 예비고사라고 그랬죠. 네, 우리 때는. 네. 하시던 때였는데 지금은 입시 전형이 뭐 입학사정관도 있고 뭐 그 수시에 또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서 좀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어떤 진로 진학이나 뭐 이런 거 지도하는 것도 상당히 좀 복잡해지고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그 입시제도 관련해서 좀 경험을 잠깐 좀 얘기를 해주실 수 네,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입시가 뭐 어떻게 바뀌어도 이제 뭐 잘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잘 가는데요. 특히 이제 그렇게 걱정을 별로 좀 잘 안 했던 게 예를 들어서 뭐 저희도 뭐 만점 꼭 받아라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처음부터 만점을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결과가 이제 뭐 운도 뭐 따랐을 거고 등등해서 만점을 받았지만 그 뒤에 합격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걱정을 안 했던 게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보고 이 글쓰기에 강하니까 뭐 이게 논술로 가든 면접으로 가든 뭐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보고 이 글쓰기의 훈련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입시제도가 뭐 논술을 보든 뭐 본고사를 보든 기타 어떤 형태로 면접을 보더라도 훨씬 유리하게 잘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부부 관계는 아니 관계라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네. 부부 사이는 네.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잘 크기 위해서는 부부라는 줄기가 건강해야 되는데 요즘 네. 엄마들이 네. 아이라는 잎에다가만 막 네. 공을 들이는데 소용없다고요? 글쎄 이제 제가 뭐 딴 데 가서도 그런 얘기 합니다만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이 소위 엄마들이 애 하는 거 반만 아빠한테 해줬어도 좀 그렇죠. 네. 물론 사랑이 내리 사랑이고 애들을 잘 키우고 애들이 잘 되는 게 또 가장의 큰 행복이기도 하니까 뭐 그렇긴 한데 일단 결과가 좋아서 그런지 뭐 아주 뭐 요즘 분위기도 좋고 그렇긴 한데 지금 갑자기 그렇게 급 화색 도는 거 아니고요? 그 전부터 좋았나요? 전부터요.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네. 어쨌든 물론 이제 애를 키우다 보면 또 뭐 갈등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건 이제 뭐 신앙이라든지 뭐 인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아까 제가 이제 역시 애를 참고 믿어주는 거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이제 뭐 부부 사이에서도 역시 뭐 참고 인내하고 네, 서로가 격려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고래를 칭찬하니까 춤을 네. 추더라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떤 칭찬을 좀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부터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뭐 식물 이름 대기라든지 주변에서 하면은 뭐 너무 잘한다. 네. 오버액션. 네. 제가 이제 우리 애들하고 제일 많이 하는 건 하이파이브 제일 많이 하고요. 네. 아들만 둘이어서 그런지 허그가 쉽지 않아가지고. 허그는 안 돼요? 네. 아니,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런지 애들이 다들 저보다 막 등치도 크고 막 그러니까 좀 겁도 나고. 네. 예. 네. 네, 아무튼 멋진 아빠십니다. 정말 네. 행복하시겠어요? 네. 아주 요즘 온 가족이 다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예. 뭐 한 가지 이제 그 단점이라면, 예. 네. 여태까지는 뭐 누구 아빠의 그러니까 누구 아들 뭐 이랬는데, 최근에 한 달 사이에는 뭐 박성환이 아빠 누구 이렇게 불리는 경향이 있어서 약간의 섭섭함은 있지만, 네. 아이식이 잘 되면 네. 좋죠. 예, 몇 질문. 시간을 잤나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제 체질적으로 무슨 일이 아무리 급해도 뭐 밤을 새는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고 2시면 저는 딱 자고 뭐 7시 전에는 딱 일어나고 아주 그런 체질인데 얘도 그렇습니다. 2시 넘기는 법 없고 보통 1시까지는 자고 아침 한 7시 정도까지는 일어나고 해서 평균 정도 한 6시간 정도쯤은 푹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자네요. 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입시라고 하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이 체력 관리라든지 자기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바이오 리듬을 잘 알아서 이걸 꾸준하게 뭐 6시간, 6시간 이렇게 쭉 가는 게 좋지 어느 날 무리해서 하루 이틀 뭐 아주 급하다고 해봐도 그거 바로
그날 오전에는 조금 좋을지 모르지만 오후 되면 벌써 퍼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건 리듬 깨지 않고 자기 자는 시간하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쭉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식단을 알고 싶어요. 맞아요. 네. 그거 질문하려고 그래서 네, 제가. 식단이요. 뭘 먹였는지. 뭐 밥 먹습니다. 밥 먹는데 네. 뭐 물론 이제 아침에 뭐 견과류 이런 거 먹기도 하고 뭐 기타 이제 뭐 이것저것 하는데 뭐 떡 같은 거 조금 먹기도 하고 특히 이제 제일 그 엄마 입장에서는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건 유기농 과일인 것 같아요. 뭐 또 어디서 이제 뭐 좀 사오기도 해서 이렇게 뭐 종합 비타민 뭐 이런 것도 이제 먹어보기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꾸준히 저가는 건 제철 뭐 유기농 과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방학 때는 네. 죄송해요. 네, 네, 방학 때 혹시 선행을 네. 어느 정도 앞서서 했는지. 어느 정도요? 네네. 한 학기 뭐 앞서. 제가 알기로는 뭐 아까 뭐 6학년짜리가 뭐 고등학교 뭐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뭐 선행이라고 하면은 뭐 한 1, 2년 정도쯤. 네. 뭐 근데 실제로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단계 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뭐 앞에 것만 땡겨서 한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나름대로는 얘는 그 자기 학년에 맞는 아니면 조금 앞선 정도를 잘 이해하고 단계로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이력을 알고 보니까 수능 만점 아빠만의 그것이 아니고 건국대 교수님으로서 어떤 식물학자 또 꽃사랑 뭐 이런 어떤 그 식물협회 뭐 꽃차협회, 뭐 이런 꽃차협회 있죠. 뭐 네, 이런 네. 회장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들은 얘기로는 뭐 일식을 하신다? 뭐 1.5식을 하신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건강을 지키는 또 네. 방법이랄지 아니면 또 아이들한테는 또 어떤 방식의 그 건강을 이렇게 전수하셨는지도 근데 궁금해요. 이제 애들 먹는 거는 이제 뭐 거의 우리 여러 가지 보면 그 아빠야 그냥 사오는 거 결제만 하지 엄마가 잘 대체로 챙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뭐 견과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기타 이제 이런 것들을 뭐 꾸준히 챙겼는데요. 저 자체는 이제 또 뭐 애들하고는 달라서 저는 뭐 배고프면 먹고 네, 몸이 원할 때 저는 사실은 먹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뭐 하루에 한 끼 먹는 경우도 있고 뭐 두 끼 먹는 경우도 있고 연속적으로 뭐 한 6끼까지 뭐 안 먹는 경우도 이런데 애들한테 뭐 그런 걸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애들은 역시 아침 꼬박꼬박 잘 제때 먹이고 네, 특히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뭐 계속 부쩍부쩍 커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체력이 또 뒷받침이 안 되면 뭐 공부라고 하는 것도 뭐 계속 열심히 하기 힘들고 평생 지탱할 몸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잘 먹고 푹 자는 거.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더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여기 우리 아, 학생. 여기 네. 또 오늘 한복한다. 너 잘 왔다, 야. 네,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욕을 안 쓰고 착했는데 지금은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욕을 쓰는데 꼭 그러니까 인성이 바라려만 그렇게 수능을 잘 맞고 공부를 잘해요? 네, 뭐 참 굉장히 뭐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대체로 뭐 인성이 바래야 뭐 좀 공부를 잘하나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그렇고 기타 그런 게 앞으로 큰일 하고 잘 대접받기 위한 건데 그러려면 나중에 이담에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인성이기 때문에 네, 공부가 조금 못하더라도 인성 바른 게 욕 안 하는 게 본인이 뭐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공부를 지금 조금 안 하고 본인 좋아하는 거 해도 좋은데 욕을 안 하고 네,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네, 훨씬 중요한 일이죠. 알겠어요? 학생 오늘 너무 잘 왔어요. 엄마 따라서 예, 질문도 잘하고 네. 꿈나무입니다. 네. 예, 이렇게 예? 슬럼프 슬럼프. 맞아요. 예. 뭐, 아빠의 슬럼프는 아니죠? 예, 네. 슬럼프. 네. 글쎄, 아빠의 슬럼프는 사실은 이제 애들이 이렇게 뭐 공부를 그 엄마가 이제 엄마의 정보력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능력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다 못 시킨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아빠의 슬럼프일 수 있는데 나름대로는 우리 찍은 애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농구하고 테니스를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축구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하다가 부러진 다음부터는 이제 좀 자제하고 뭐 그런데 그 스트레스 해소 겸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보기엔 크게 두 가지가 역시 운동으로 푸는 거 하고요. 운동을 해서 농구, 뭐 테니스, 그다음에 하나 더 꼽으면 축구인데 특히 농구를 아주 뭐 좋아합니다. 키도 이제 크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스트레스 해소 겸 자기의 이제 그것도 뭐 리듬 살리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터넷 미드 갖고 만족을 못 하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엄마하고 둘이만 영화를 보러 가요. 네, 그래서 영화를 한번 쭉 보고 갔다 와서 더더욱이 또 마음 잡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뭐 특별히 그렇게 슬럼프라고 하는 거는 없이 꾸준히 뭐 잘 해왔습니다. 네. 아, 예. 이 영화 한 편이 바람을 조금씩 살짝 쐬는 그런 역할을 해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 박석근 교수님을 모시고 만점 아빠의 강연을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좋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큰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해드리겠습니다.